어디서 할까요? 앞으로. 여기 앞에서. 앞에서 할까요? 예. 앞에 나가면 안 돼?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박수하고. 자. 이쪽 사람 많이 이쪽. 이쪽. 앞에. 대표님 뒤에 있습니다. 대표님 이쪽이요. 이쪽 와주셔야 돼요. 앞에 한 번만 앞에요. 밑에 아래로 한 번만 아래로. 가운데 한 번 맞으세요. 가운데 보고 맞. 자 아래로요. 위에 있습니다. 뭐 종이는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서 먼저 예. 먼저 제가 먼저 그쪽으로, 하고 예. 빠지고 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입니다. 안보 불안은 북의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 정책,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 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했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 정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 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어린이 영어 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 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한 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국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은 구태 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제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안보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촛불 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겠습니다. 바깥에 복도에서는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뭐 저와 안 대표가 돌아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렸어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예? 저 먼저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정치고 유성에 기능하고 하는데요. 자세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체성 문제고 요즘에 대표님도 인터뷰에서 정체성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둘 다요. 예. 먼저 하실래요? 먼저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통합 포럼을 통해서 14차에 걸쳐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강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비교도 있었습니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토론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합의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대로 저는 통합개혁신당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저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이 완전히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논의나 고민을 거쳐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저는 통합개혁신당의 정체성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 안에서 무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와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 예컨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안보 같은 부분도 오늘 말씀을 여기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미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저는 크게 다를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이 앞에서 누가 좀 질문자를
유정수 질문자를 좀 정해 주세요. 처음에 이영진입니다. 그 국민의당의 아직 반대가 좀 심한 상황이고 당내 반발이 아직 심한 상황이고 바른정당도 지금 최근에 박일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기에 이 통합선언문을 발표하신 그 이유가 있으신지 양 대표님께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들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또 앞으로 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국민들께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또 우리가 통합기획신당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아직도 이 통합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렇게 진통을 겪어가면서 통합을 이루어낸 그런 역사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오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통합을 성공적인 통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내 반대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 통합신당이 어떠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비전을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통합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절박감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정인메일의 박정백인데요. 안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원래 그 다당제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통합을 하게 되면 다당제의 가치가 좀 깨지는 것 같고요. 그런 비판론에 어떻게 좀 이제 설명해 주실지 한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당내 그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지금 그 통합을 반대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분당하게 되면은 그냥 출당을 해 주실 것인지 보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3당, 4당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사는 3당 잔혹사라고 불릴 정도로 3당, 4당이 살아남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3당, 4당이 제대로 존재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만 다당제가 가능한 겁니다. 즉 다당제를 지키고자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박종필 기자입니다. 안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안 대표님 그 최근에 뭐 통합 반대파들로부터 뺄셈 통합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정당의 힘은 의석수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드는 뺄셈 통합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유 대표님께는 그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또 다수당이라는 표현을 그 당명을 꼼꼼히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신당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합신당은 어떠한 당명, 어떠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덧셈인지 뺄셈인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 더 센 통합이 되는 것이고,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면 뺄셈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 언론사에서 직접 하신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또한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두 당이 합치면 그러면 덧셈 통합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또 새롭게 지지를 하고 그 저변이 넓혀진다면, 그러면 또 당에 소속된 많은 정치인들은 그 민심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당원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의원분들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덧셈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보수당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창당할 때도 당시에 가칭이 개혁보수신당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발표문에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개혁적 보수라는 그 창당 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통합임을 분명히 하고,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중도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적 보수가 구체적인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와 합리적 중도가 추구하는 바, 그거는 저는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이 뭐가 될 거냐, 통합개혁신당이라는 이 명칭은 당연히 가칭이고요.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주인공들, 우리 당원들, 국민들께 물어보고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석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국회 안에서 힘이다, 세력이다,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의석수와 그와 동시에 저는 국민의 지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그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의석이 다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다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안 대표님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 통합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개혁보수 플러스 합리적 중도의 정당을 만들고 싶고, 저희들이 만약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신당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성공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손에 있는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가 몇 %인지는 뭐 이 자리에서 숫자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지 저는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당제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다당제라는 것도 저는 국민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 선택은 국민의 지지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숫자가 어떻게 된다 보다 저는 이 정치의, 새로운 정치의 미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쪽 뉴시스의 김나정 기자님. 네, 김나정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전에 선언을 하시면서 유선 후퇴랑 대리정분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유승민 대표님께서는 통합을 이룬 뒤에 조치에 대해서 결정하신 게 있으신지, 지방선거를 위해 대리정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선언문에 국회 정치와의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당 내 특정한 분들을 겨냥한 발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유 대표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2월 달 기자회견에서 그 안철수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무슨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저와 안철수 대표 또 우리 바른정당의
우리 식구들 또 국민의당 식구들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화가 지난 몇 달간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11월 13일 날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된 이후 이 통합 과정에서 저의 무슨 권한 이런 것보다는 저의 책임, 정말 무거운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느끼고, 저는 이왕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통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통합신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문제는 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론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책임을, 이 통합에 대한 저희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 백의종 군 이야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사실 하고 난 다음에 신당의 리더십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히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권한, 무슨 권력, 힘보다 저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구태 정치와의 전쟁이라는. 예, 저 바로 그 전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자가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중도의 자산이 되고자 하거나 또는 바른정당이 보수의 자산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합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합치고 함께 논의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든다면 바로 그 정책이야말로 이렇게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통합의 정치, 그리고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또한 문제 해결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그 지향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잠깐만요.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뭐 저는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개혁신당이 정말 진정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자세부터 정말 개파, 줄 세우기, 사당화, 막말 이런 데 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와 정말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그 문단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그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행동하기가 그동안 참 어려웠는데 저희들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구태정치와의 결별, 전련 이 부분만큼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저 TV조선의 김보건 기자님. 김보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바른정당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인연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국민의당에서 나온 논평과 바른정당에서 나온 논평의 수위가 많이 다릅니다. 두 분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좀 미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두 분이 합의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 대한 문제, 국민의당은 BJ 정부를 발전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비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의를 하실 때 미래가 아니라 과거 정부에 대한 또 합의도 있었는지
먼저. 잠깐 다른 정당 먼저.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뭐 저하고 안철수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합개혁신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그 안에 구성원들이 그 생각이 저는 100%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는 어느 정당 안에서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같은 정당을 하려면 크게 봐서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 너무 다르면 그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과연 같은 뜻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오늘 저는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는 안 대표님하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당의 이 통합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도 이걸 실천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정말 목숨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하는 최근에 어떤 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도 보수 내지는 개혁 보수에서도 지난 10년, 20년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운동 그 기념탑 앞에서 또 묘지에서 저도 여러 번 정말 진심으로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파했고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정도 내용이면 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이미 바른정당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게 역사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게 역사의 어떤 진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거는 정말 정치 보복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의 원론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 저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만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또 과만 있는 정부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의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저는 이번 통합이 바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난관들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면 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토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저는 사법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앞으로 세요. 또요. 대표님 뒤로 좀 보십시오. 대표님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뭘 어떻게 하세요?